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투자라는 복잡한 도로에서 여러분의 계좌에 그린라이트 켜드릴 수익신호등 진행을 맡은 김하신입니다. 저희 수익신호등 방송은요. 매주 평일 오후 2시부터 50분간 생방송으로 진행되는데요. 먼저 오늘장 주요 시황 이슈를 확인하고 또 투자의 신호등이 돼주실 전문가님과 함께요. 오늘 핫했던 이슈 그리고 관련주들이 엑셀을 밟고 더 나아갈지 아니면 브레이크를 밟고 여기서 멈출지 전문가님께서 초록불 빨간불로 신호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에서요. 엑셀을 밟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히든 종목인 부스터 종목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또 저희 방송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종가에 바로 진입할 수 있는 종가 베팅 종목까지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공략주 챙겨오신 오늘의 전문가님은 바로 하이스트 전문가님이신데요. 고속도로의 하이패스처럼 쉽고 빠르게 오를 종목만을 선별해서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챙겨드리고 있는 전문가님이십니다. 특히나 하이스트 전문가님은요. 누구나 따라올 수 있고 한 채 오차도 없는 전문가님만의 차별화된 시스템이 있는데요. 바로 하이스트 시스템을 기반으로 정확하고 스마트한 매매법인 인공지능 차트 하이스트 봇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 하이스트 봇으로요. 급등하고 있는 종목들을 빠르게 선별하고 전문가님이 매매 타점까지도 잡아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전문가님의 7월 달부터 8월 달 수익률 상위 종목을 살펴보시면요. 저희 방송에 가지고 왔던 공략주였죠. 팅크웨어 같은 경우에는 6거래일 만에 빠르게 10%라는 수익을 또 안겨다 드렸습니다. 오늘 오전장에서 또 목표가에 도달하면서 10%라는 수익 안겨드렸고요. 오늘도 지금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 글로벌 텍스프리 지금 8%대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죠. 리오프닝 관련주로 우리 전문가님 이 종목도 저희 방송에 가지고 왔던 공략주입니다. 빠르게 2거래일 만에 18.4%라는 수익 보여주면서 여러분들께 또 이렇게 두 자릿수의 수익 안겨다 드렸고요. 저희 방송을 보시고 하이스트 전문가님과 함께 하셨던 분들은 또 DTNCRO로 커피값 종목이다라고 항상 말씀하셨던 이 DTNCRO로도 11.5%라는 수익 또 보여드렸고 7월장에서는 또 2차 전지주 LNF로도 2거래일 만에 7.5%라는 수익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또 9월 달이 다가오고 있죠. 9월 달엔 우리 하이스트 전문가님 또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방송에서도 전문가님이 공략도 챙겨 오셨다고 하니까요. 저희 방송 끝까지 시청하셔서 이 공략주까지도 받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핫했던 이슈 또 두 가지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이슈입니다. 국가 전략 기술을 어떻게 육성할지 구체적인 로드맵이 발표됐습니다. 특히 2차 전지는 히토류 공급망 위기를 벗어나는 것을 핵심으로요. 리튬을 대체하는 나트륨 이온 전지 핵심 기술에 투자를 늘리기로 했는데요. 이 관련해서 자세한 얘기 하이스트 전문가님과 나눠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바로 두 번째 이슈입니다. 네, 최근 비만 치료 시장이 가파르게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미약품도 비만약 시장에 진입하면서요. 패권 경쟁에 가세하고 있습니다. 이 한국형 비만약을 3년 내로 선보이겠다라는 청사진을 밝혔는데요. 앞으로 이 관련주에 대해서 투자 전략까지도 세워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네, 저희 이렇게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들 더 알차게 담아가시려면 우리 하이스트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 되는데요. 우리 전문가님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도 세세하게 전략 세워드리고 있고요. 시황 분석부터 라이브 방송까지도 이어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하이스트 전문가님은 일주일에 딱 하루 목요일 날은요. 장 전에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투자 전략까지도 세워드리고 있으니까요. 우리 하이스트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샵 3989번으로 하이스트 이렇게 4글자만 입력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링크 보내드리니까요. 그 링크 꾹 누르시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시청자 여러분 안전벨트 단단히 매고 노브레이크 노후진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네, 8월 30일 수요일장에서도 투자의 교통체증을 시원하게 해결해드릴 베스트 드라이버 하이스트 전문가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이스트입니다. 또 8월의 마지막 이렇게 함께하게 돼서 참 너무 좋고요. 9월 달 맞이하기 전에 8월 마무리를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달은 날씨도 좀 변덕스러웠고 주가도 많이 변덕스러웠지만 9월은 8월보다 더 좋기를 기대하면서 이번 달 마무리 한번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또 9월 달 우리 하이스트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면 좋겠고요. 먼저 오늘 장 흐름부터 살펴보고 오도록 할게요. 네, 간밤에 미증시는 3대 지수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 우리 국내 증시도 양지수 상승 출발했는데요. 지금은 어떨지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살펴보면요. 네, 코스피 지수 살펴보시면 현재 0.49% 오르며 2,564선을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0.89% 상승하며 924선을 지금 터치하고 있는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전문가님 도움 말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금일 우리 증시, 양 증시 상승의 이유를 미국 고용지표 졸트 보고서라고 하죠. 고용지표가 시장 예측치를 크게 하회하면서 전이 미 국채 금리가 급락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나스닥 기술주 종목들이 큰 폭의 상승이 나왔는데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장중 7% 가까이,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3% 넘는 상승 보이면서 기술주 상승을 좀 이끌었습니다. 7월 졸트 구인 보고서가 882만 7천 건으로 예상치를 굉장히 크게 좀 하회를 했었고요. 8월 소비자 신뢰 지수도 106.1로 예상치보다 굉장히 좀 부진을 겪으면서 지금 이제 일자리도 좀 둔화가 되고 있고 경기도 좀 꺾이는 것 같으니까 9월에 금리 인상 더 이상 안 해도 되겠네. 이런 기대 심리가 시장에 반영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이 약화되면서 기술주 중심으로 강세를 보였고요. 우리 증시도 이제 전일 미증시 상승세 영향으로 양 시장 모두 오늘 상승 출발을 했고 그 상승 추세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 사이클 정점 통과 기대감이 시장에 좀 녹아들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8월 물가 지표 확인은 꼭 필요해 보입니다. 당장 내일 이제 PC 지표 발표도 중요하지만 다음 달 8월 CPI 이 발표가 저는 무엇보다 좀 중요해 보이는데 파월 의장도 데이터를 보고 결정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9월 달 금리 인상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고 동결에 대한 기대감이 크지만 끝까지 긴장감 늦추지 말고 8월 물가 지표까지 꼭 확인을 좀 해봤으면 좋겠고요. 미국 경기 위축에 따른 소비 둔화 우려도 여전히 부담 요인으로 남아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제 중국 관련해서 부동산 문제라든지 경기 둔화 문제가 시장을 좀 압박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9월에 어떻게 시장에서 소화가 될지 지켜보는 것도 중요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제 곧 있으면 정말 9월입니다, 전문가님. 이제 전문가님과 이제 앞으로 9월 달 투자 전략에 대해서 또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시장이 지금 8월 한 달 동안 조정을 겪고서 이번 주부터 또 반등에 나서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8월은 주도주의 부재 속에서 테마주의 빠른 순환매가 좀 눈에 띄었던 장세가 아닐까 싶었는데요. 9월장은 그럼 어떻게 바라보시고 또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하는 게 좋을까요? 9월이 전통적으로 9월 첫째 주 월요일 이제 미국 노동절 전후로 시장이 그렇게 좋지 않았고요. 미국 나스닥만 보더라도 9월은 항상 좀 피해가야 될 달이 아닌가 했는데 또 세린메이라고 5월 달에 항상 또 장이 좋지 않다고 얘기를 했었지만 올해 5월 국내 증시 그렇게 나쁘지 않았거든요. 미리 겁먹기보다는 일단 경계감을 가지되 9월도 주도 섹터 부재로 아마 이번 달처럼 순환매 빠른 이제 순환매가 좀 돌아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새로운 주도 섹터는 만약에 떠오른다면 저는 반도체가 아닐까 생각은 하고 있지만 8월처럼 이제 초논조체, 맥신 이렇게 개별적 이슈 종목으로 순환매가 좀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9월 달 중순 적어도 CPI 발표와 FOMC 전까지는 이런 흐름이 지속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이스트 전문가님께서는 8월 달에 이어서 9월 달도 좀 개별 종목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미국 소비자 신뢰 지수는 예상치를 하회했고요. 채용 공고 같은 경우에는 28개월 내 최저 수준까지 기록했다고 합니다. 메인 지표, PC 물가 지표도 후반에 발표가 되니까요. 이 지표까지도 조금 더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저희 방송 끝까지 시청하셔서 하이스트 전문가님이 가지고 오신 공략주로 9월 달에 꼭 같이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전문
전문가님이 가지고 오셨던 종목들이 8%대도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팅크웨어도 오늘 또 매도를 했지만 오늘 진짜 강세를 보여주고 있죠. 현재까지도 8%대의 또 급등세를 보여주면서 우리 전문가님 지금 6거래일 만에 10%라는 빠른 수익 지금 안겨다 드렸고요. 또 리오프닝 관련주로 잘 알려져 있는 글로벌 텍스프리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님 정말 빠릅니다. 2거래일 만에 18.4%라는 또 수익 실현을 했는데 오늘도 이 종목 지금 8%대 또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네. 이 공략주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또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그 글로벌 텍스프리는 예전에 제가 리뷰를 한번 했는데 오늘 왜 가지고 왔냐? 네. 물론 이렇게 저점 저희가 진입했던 가격이 4,000원대인데 오늘 6,400원. 한 60% 정도 올랐잖아요. 불과 채 한 달 정도가 안 됐는데 60%가 올라가서 이걸 말씀드리려고 가지고 온 건 아닙니다. 가지고 온 이유가 이렇게 크게 기다리면 상승 나올 종목들을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게 가장 베스트예요. 왜냐하면 내 포트폴리오 계좌 안에 종목이 여러 가지 많은 건 물론 분산 투자가 중요하고 위험은 한 바구니에 담지 않는 게 중요하지만 돌이켜 생각해 보면 가장 좋은 방법은 가장 자신 있는 종목을 한 종목이든 두 종목이든 비중을 가장 크게 싣고 길게 보고 크게 먹는 게 가장 좋지 않냐. 이렇게 글로벌 텍스프리처럼 제가 그때 이 종목을 가지고 온 다음에 이제 PD님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너무 좋아 보인다 종목이. 다른 화장품 종목보다 이제 글로벌 텍스프리는 세금 환급 대행사라고 말씀드렸고 네. 이런 환급 비중 확대로 인건비나 임차 비용이 감소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저는 중장기적으로 길게 봤지만 공교롭게도 그 다음 날 중국 단체 관광이 풀리면서 급등이 나왔는데 그게 아니었으면 좀 계단식으로 올라갔으면 좀 길게 보고 싶었던 종목의 하나거든요. 근데 이렇게 올라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런 방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제가 이런 그 부스 종목이나 종가 베팅 종목만 가지고 오더라도 한 달에 무려 16개 종목 이상입니다. 특히 이제 하루에 2개 정도 핫 이슈 관련해서 또 종목을 3종목씩 가지고 오는데 핫 이슈 종목만 일주일에 2개면 적어도 한 달에 8개잖아요. 그러면 2-3달 정도 지나면 16개, 20 몇 개 정도 이제 테마가 돌게 되는데 대부분 시장이 순환매라고 하잖아요. 한두 달 동안 20-30개 이상 테마가 순환매가 돌기도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대부분 핫 이슈, 그러니까 제가 한 달 전, 2달 전에 가지고 왔던 섹터 내에서 이렇게 순환매가 돈다는 건데 가장 좋은 방법은 저는 계속 새로운 종목을 알려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매일 방송에 새로운 종목을 알려드리지 않고 예전에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글로벌 텍스프리를 2번째 리뷰하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이때 사신 분들은 지금 가지고 계시면 60% 가까운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 만약에 그 다음 주 아니면 지난주 들어오셨던 분들은 이런 금액에 사셔야 되거든요. 제가 매수하라는 얘기도 당연히 안 드리겠지만 이 금액에 살 수는 없잖아요. 제가 처음에 4,000원대 가지고 온 걸. 그래서 그 타이밍이 중요한 이유가 매일 새로운 종목을 알려드리는 이유는 예전에 종목이 올라갔든 떨어졌든 새로운 종목으로 새로 유입되시는 분 그리고 지금 계좌 포트폴리오가 비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인데 정말 좋은 종목들은 기다려주지 않거든요. 가끔씩 이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은 싸게 사서 좋다고 하는데 가치보다 굉장히 좀 크게 뛰어 있는 종목은 있지만 가치보다 현저히 낮은 종목들은 찾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식을 좀 알고 내부 정보를 좀 아시는 분들은 누가 봐도 싸게 보이는 종목들은 사고 싶지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종목을 가지고 온 이유는 종목이 타이밍이 가장 중요하고 이 종목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중장기로 길게 끌고 가기가 어렵다. 이 방송 중에서는 특히 노란톡방에서는 이 부분을 좀 강조드리기 위해서 한 번 더 리뷰를 한 거고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지금 사시라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저희 하이스트봇 AI봇이 이렇게 매일매일 포착되는 종목 저희 노란톡방에서 알려드리고 있는데 지난주 목요일부터 당일날 이렇게 20% 정말 10% 이렇게 급등 나오는 종목들이 매일 보입니다. 항상 강조드리지만 손이 빠르시거나 아니면 제가 눈이 좀 강조드렸던 종목이 노란톡방에 포착이 된다면 그대로 따라가셔도 되고요. 그게 좀 힘드시다 하시는 분들은 기다렸다가 주도주 종목이나 아니면 좀 길게 볼 수 있는 제가 가지고 온 예를 들어 종가 베팅이나 부스트 종목을 분할로 진입하시는 게 낫지 급등주 따라가다 보면 물론 더 가는 확률도 높지만 윗꼬리 달고 빠지면
큰 폭으로 물리게 돼요. 물론 시장의 주도 섹터라는 게 순환매가 되잖아요. 내가 지금 시장에 이제 돌고 있는 테마 중에 주도 종목을 잡았다. 물리게 되더라도 한 달 뒤, 두 달 뒤에 다시 그 테마가 순환매가 돌면 언제든지 탈출은 가능합니다. 근데 투자자분들이 한두 달 기다리기 정말 힘들거든요. 제가 다음 종목 예시를 좀 들어서 알려드리면 지난주 제가 화요일 날 아마 팅커웨어라는 종목을 부스터 종목으로 가지고 왔어요. 팅커웨어가 그 당시 14,190원, 종가가 제가 알기로는 14,090원으로 끝났거든요. 종가 베팅입니다 하고 목표가는 15,800원, 손절가는 12,500원 이렇게 제시를 좀 해드렸습니다. 금일 15,800원 이상 터치를 했거든요. 제가 노란 톡방에서 12,700원 부근에서 그냥 정리하시라고 안내를 드렸고요. 단기간에 한 6거래일, 그러니까 한 6일, 7일 정도 만에 이렇게 올랐는데 운이 좋았어요. 왜 오늘 섹터 자체가 제가 핫이슈 섹터로는 안 가지고 왔지만 자율주행 테마가 장 초반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현대차 쪽에서 시속 80km, 세계 최초로 자율주행 시험을 하겠다라는 이슈, 그리고 전일 테슬라랑 엔비디아가 이제 자율주행 칩 관련 이슈가 좀 나왔던 만큼 당일날은 장 초반부터 자율주행이 부각을 받을 것이라는 걸 아마 투자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알고 계셨을 거고요. 저희 노란톡방에서도 제가 관련 뉴스는 장 초반에 올려드렸어요. 그럼 관련 종목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6월 정도에 자율주행 테마를 그때 가지고 왔었어요. 모바일 어필라이언스라든지 오늘 뭐 급등 나온 종목들 대부분 그때 언급드렸는데 2달 동안 내리막길을 걸었습니다. 거의. 천천히 개별적으로. 왜냐면 7월 중순부터 장이 그렇게 7월 초부터 좋지 않았고 박스권 형세를 그렸잖아요. 그리고 단기적인 2차 전지라든지 반도체 그리고 맥신이나 초전도체 같은 개별 이슈 테마로 쏠리면서 제가 좀 길게 봐도 좋다고 말씀드렸던 자율주행이 거의 2달 동안은 빌빌거리다가 오늘 강한 슈팅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강조드리는 건 웬만한 테마는 돌고 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2-3달 전에 부각을 받았던 테마, 지금 길목에서 자리 잡고 있으면 알아서 그 테마가 시장에서 이제 뉴스가 나오고 이제 뉴스가 나온 다음에 수급이 몰리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이 꺾이기 전에 하락장이 오기 전까지는 테마가 계속 순환매되고 있다 보니까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물리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자유스럽게 탈출을 도와주는데 우려스러운 부분이 아까 앵커님이 물어봤듯이 9월달 시장 전략이 어떻냐. 9월달은 정통적으로 장이 그렇게 좋지 못했어요. 그리고 저는 노란톡방에서 9월 말에서 10월은 분명히 한번 큰 조정이 올 수도 있다고 강조를 드렸고요. 그래서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물려 있거나 이럴 때는 보통 이제 내가 산 금액보다 이렇게 하락이 됐을 때 올라오면 이제 시작인가 하고 여기서 위를 더 바라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눌렀다가 이렇게 올라오면 탈출 기회를 잡고 그냥 빠져나오시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올라가면 물론 좋겠지만 다시 떨어졌을 때는 이때 팔지 못한 걸 대부분 후회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팅커웨어 같은 경우도 이렇게 짧게 수익은 냈지만 말씀드렸듯이 오늘 자율주행 이슈가 나오지 않았다면 좀 더 길게 볼 수도 있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네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하이스트 보시 포착한 종목들까지도 살펴보고 왔는데요. 기다리면 상승 나올 종목들 미리 담아놓는 게 가장 베스트이고 또 이 종목들 아무리 좋은 종목이어도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우리 하이스트 전문가님은 공략주와 매매 타점까지도 다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우리 하이스트 전문가님과 꼭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 방송에서도 공략도 챙겨오셨으니까요. 저희 방송 끝까지 시청하셔서 종가 베팅 종목까지도 담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오늘 핫했던 이슈 바로 다뤄보도록 할게요. 네, 현재 구체적인 로드맵이 발표가 됐습니다. 특히 2차 전지는요, 중국의 주력 제품인 LFP 배터리 시장 점유율이 확대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히토류 공급망 위기를 벗어나는 것을 핵심으로 리튬을 대체하는 나트륨 배터리 핵심 기술에 투자를 늘리기로 했습니다만 지금 최근 완성차 기업들을 중심으로는요, LFP 배터리 탑재가 적극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RF 세미 기업이 국내 LFP 배터리 시장 확대에 나선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나오면서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부터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시장 속에서요, 전문가님. 네. 지금부터 그럼 나트륨 배터리 쪽을 좀 주목해 보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초록불일지 빨간불일지 신호 부탁드립니다. 네, 초록불입니다. 아, 그럼 나트륨 쪽을 좀 더 주목해 보면 되는 건가요? 길게 보기보다는 나트륨 배터리에 국한된 게 아니라 이번 로드맵의 골자는 지금 하고 있는 리움 이제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를 높여서 초격차로 우리가 3원 개 배터리는 달려나가자. 대신 저가 배터리, 지금까지는 조금 싸구려 취급을 받았던 리튬 인산철 배터리라든지 아니면 이제 개발 중인 나트륨 배터리 쪽으로도 눈을 같이 한번 돌려보자. 이런 골자라. 네. 항상 뭐 전고체 배터리하고 나트륨 배터리는 이제 2차 전지 테마가 돌 때 같이 순환매가 좀 됐던 부분이라 2차 전지가 가면 따라가는 부분이고, 좀 길게 봤을 때는 국가 이제 정책에서 밀어주고 있다 보니까 저는 항상 초록불을 드릴 때 국가 정책에서 밀어주고 정책주 같은 경우는 웬만해서는 초록불을 드립니다. 정권 바뀌더라도 이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미래 먹거리다 보니까 갈 수밖에, 구조적 성장이 될 수밖에 없는 영역이고요. 이제 리튬이라는 부분, 너무 이제 작년에 힘들었잖아요. 리튬 관련 종목들은 어마어마하게 상승이 나왔지만 리튬 가격이 급등 나오면서 이 전기차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배터리 가격이 올라가면 전기차가 비싸질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만큼 중국산 이 희토류를 대체할 수 있는, 이 리튬이나 희토류를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을 개발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발전을 시키자는 부분이 골자고요. 리튬을 대체하는 나트륨 이온 소재 및 제조 기술을 개발, 그리고 원소 비율이 리튬보다 한 440배에서 500배가 많습니다. 가격도 30에서 40%가 저렴하고요. 그래서 나트륨 같은 경우는 나트륨 배터리가 훨씬 더 가격, 단가를 낮출 수 있다 보니까 경쟁력이 있는데, 중요한 점은 에너지 밀도가 3원계에 비해서 낮아요. 그래서 ESS 에너지 저장 분야로 적용을 좀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개발한 다음에 충족 속도 단축과 저온 에너지 유지 능력을 뛰어나게 할 수 있는 부분이라 좀 아쉬운 점은, 이런 리튬 인산철이라든지 나트륨 이온 전지 같은 경우 중국 쪽에서 적극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그냥 정책적으로 개발하자 이런 얘기만 나오지, 대기업 쪽은 이미 3원계 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런 저가형 배터리는 중국 쪽에서 개발을 하고 대부분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만큼, 이제는 저희가 이제 뒤늦게 뛰어들어야 돼서 어느 부분 이제 시작하는 만큼 성장폭은 클 수 있지만 중국에 치여서 성장을 하다 말 수도 있는 부분이라,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 하고 있는 거에 최대한 열중을 하되, 여건이 된다면 나트륨이라든지 리튬 인산철 배터리도 같이 개발을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관련 종목은 대장은 애경 케미칼이에요. 음극재 관련해서 이제 나트륨 전지 음극재 관련해서 이슈가 돼서 5월 달인가 4월 달에 첫 이슈가 한번 터졌었고요. 4월 달에 이렇게 상한가 말아 올릴 때 저도 노란톡방에서 나트륨 전지가 중국 쪽 이슈로 이렇게 큰 폭으로 부각을 받았다, 쭉 이렇게 올라가다가 6월 중순쯤에 고점 찍고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지금은 위치는 굉장히 좀 좋습니다. 손절 라인을 한 12,500원, 13,000원 정도 두고 15,000원대 초반 부근에서는 진입을 해보셔도 괜찮을 자리고요. 전 고점이죠. 2만 원대 저항만 좀 뚫어준다면 최고 고점이 27,000원 부근까지도 한 번 정도는 터치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시작이다. 그리고 애경 케미칼이 본업은 작년에는 굉장히 실적이 좋았지만 올해 상반기는 본업은 실적이 좀 저조합니다. 대신 2차 전지 소재 관련해서 굉장히 좀 큰 폭으로 기대감이 좀 있는 만큼 애경 케미칼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13,000원 부근을 손절로 잡고 15,000원 초반대는 진입이 유리하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CIS예요. CIS는 예전에 뭐 다들 아시겠지만 전고체 배터리 섹터로도 포함이 됐었고요. 그 이유가 CATL, 중국의 CATL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 CATL 관련주라든지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로도 예전에 부각을 좀 받았습니다. 이렇게 빌빌기다가 한 번씩 이렇게 강한 슈팅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도 이 파란선 손절선 부근까지 터치하고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이 저희 하이스트 차트에서 오늘 어제죠. 매수 신호가 나왔어요. 어제.
그래서 저는 지금 주가가 한 11,000원대 초반인데 애경케미칼과 CIS 중에서는 저는 만약에 잡는다면 대장 주도주 종목이 애경케미칼을 잡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애경케미칼을 만약에 잡기가 좀 부담된다거나 보유하고 계신 분은 이 CIS도 눈을 한 번 정도 돌려보시는 건 괜찮지만 저는 두 종목 중에 꼭 잡아야 한다면 애경케미칼을 잡으시라고 강력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관련주까지 살펴보고 왔는데요. 아무래도 국가 정책이기 때문에 우리 전문가님 이 첫 번째 이슈와 관련해서는 초록불을 주셨습니다. 이 관련주로 대장주 애경케미칼을 살펴봐 주셨고요. 이 애경케미칼을 이 종목이 조금 부담되거나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 종목으로 CIS까지도 살펴보자라는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이 두 종목의 주가 추이도 조금 더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바로 두 번째 이슈 다뤄보도록 할게요. 네,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미래성장 동력으로 바이오를 꼽고 산업지원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지금 이를 위해서 내년 바이오 R&D 예산도 12%로 확대했고 개별 이슈로는 최근 비만 치료 시장이 가파르게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미약품도 비만약 시장에 진입하면서요. 패권 경쟁에 가세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형 비만약을 3년 내로 선보이겠다라는 청사진을 밝혔는데요. 지금 제약바이오 기업들을 보면 너도 나도 비만약 개발에 뛰어들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지금 실체가 있는 비만약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이 관련주들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계시는지 초록불일지 빨간불일지 신호 부탁드립니다. 네, 초록불입니다. 오늘은 두 종목, 두 이슈 네. 모두 다 초록불이네요. 비만 치료제가 워낙 지금 뜨겁고 글로벌 빅파마 쪽에서도 정말 살을 걸고 뛰어들고 있습니다. 왜 터지면 잭팟이거든요. 그만큼 이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라는 이제 처음에는 뭐 그 당뇨하고 비만하고 같이 이제 했지만 19112의 뭐 마운자로라든지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가 미국에서 어마어마한 성과를 보였습니다. 미국이 약값도 비쌀 뿐더러 비만 환자들이 좀 많다 보니까 정말 폭발적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를 했는데 노보노디스크 비만 치료제가 덴마크 경제를 넘어서서 지금 시가총액이 400조가 넘어요. 삼성전자랑 거의 비쌀 정도로 덴마크 인구가 600만인데 노보노디스크가 차지하고 있는 비용이 덴마크 경제를 넘어설 정도라고 나올 만큼 한 회사의 이 약품이 잭팟이 터졌을 때 어마어마한 수익을 창출한다는 걸. 그래서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우리 한국의 투자자분들이 바이오 종목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거거든요. 글로벌적으로 정말 이제 블록버스터 신약이라고 하잖아요. 블록버스터 신약이 나온다면 그 회사의 가치가 어마어마해질 수밖에는 없다. 그걸 노보노디스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비만약이라고 하는데 비만 인구는 2035년에 19억 명으로 연평균 성장률이 20% 이상 나올 것 같고요. 글로벌 비만 치료제 시장 성장세와 국내 제약사들도 패권 경쟁에 이렇게 가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뉴스가 나왔어요. 이제 한미약품이 3년 내로 비만 치료제 만들 거다. 근데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이 미국 FDA보다는 국내와 아시아 쪽을 겨냥하고 있는 만큼 노보노디스크라든지 19112하고 비교하는 건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그동안 이제 한미약품이 예전부터 블록버스터 신약이 계속 나온다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비만 치료제는 좀 유의미한 게 이제 자체적으로 개발을 하는 부분이라 예전에는 물론 글로벌 빅파마하고 공동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기대는 해보고 있지만 3년이라는 시간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물론 항상 주가는 선반영을 좀 받는 부분에서 특히 바이오 같은 경우는 임상 1상 2상 때 아니면 전임상 때부터 보통 부각을 받고 있다 보니까 한미약품이 지금 이렇게 박스권에서 한번 들어 올렸고요. 지금은 한 27,800원대 부근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33,000원대 부근 위만 돌파가 나와준다면 위는 열려 있다 보니까 지금 이 파란 선을 짧게 손절 라인으로 잡고 좀 제약 바이오 종목 중에서 대형주 종목, 좀 안정적인 종목을 원하시는 분은 한미약품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한 3만 원 초반대는 잡아주셔도 되고요. 손절 라인만 이쯤에 잡거나 아니면 좀 길게 보실 분들은 이렇게 내려오면 2차 매수 이후로 25,000원 부근을 손절 라인으로 잡고 긴 호흡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지금 눈여겨보고 있는 종목은 대원제약이에요. 대원제약과 라파스가 공동으로
이제 패치형 비만 치료제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주사는 이제 제가 한 달 전에 그 바이오 2.0 할 때 당뇨 치료제 관련해서 펩트론과 인벤티지랩을 가지고 왔었거든요. 두 종목 모두 그 당시 제가 가지고 왔던 가격 대비해서 50% 이상 급등이 나왔어요. 당뇨 치료제로 만든 부분이 나중에 비만 치료제로, 그리고 비만 치료제뿐만 아니라 최근에 뭐 심근이라든지 다른 심초전도 쪽으로도 효과가 있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면서 위고비가 불티나게 좀 팔려 나가고 있는데, 이 주사제거든요. 지속균 주사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꺼리낌, 좀 공포감이 있으신 분들은 패치형 치료제가 나올 경우 시장을 더 주도할 수 있다는 의견이 좀 지배적입니다. 대원제약 같은 경우도 주가가 이렇게 바닥권 내서 박스권을 거치다가 지금 박스권을 돌파하고 고개를 들었어요. 전고점까지는 아직 거리가 멀지만 저는 살짝 한번 눌러줘서 이 상승 추세선 빨간 선에 터치가 됐을 때 한 번 정도는 1차 진입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아래 이 15,500원 정도 2차 진입, 그리고 손절은 13,800원으로 최근 저점 부분을 잡았을 때 저는 21,000원 돌파 이후로 3만 원 부근까지도 중장기적으로 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 패치형 비만 치료제가 성공하려면 아직 시간이 굉장히 많이 남았습니다. 이제 일상에 대한 신청이거든요. 우리 이제 임상을 시작해도 될까 하는 신청이 이제 들어간 거예요. 1상, 2상, 3상까지 시간이 아직 굉장히 좀 많이 남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만 치료제 시장이 각수로 커질 거고 기대감이 좀 높아질 거라, 대원제약 같은 경우는 지금 분할로 진입해서 중장기적으로 봐도 나쁘지 않다. 그리고 같이 공동 개발하고 있는 라파스도 눈여겨봐야 됩니다. 마이크로 니들이라고 해서 미세한 이 바늘이 그냥 패치를 그냥 붙이면 패치 안에 있는 약 효과가 서서히 이제 몸 안으로 이제 스며든다고 하는데, 예전에 셀트리온과 이제 같이 협약을 해서 이제 패치형 이제 치매 치료제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부각을 좀 많이 받았었고요. 코로나 때도 이 마이크로 니들이 어린아이들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주사라든지 이런 거 무서워한다면 패치형 치료제가 나오면 좋지 않냐는 부분 때문에 한참 부각을 좀 받았었던 게 2021년 부근이었거든요. 근데 작년에 이제 지수가 안 좋으면서 쭉 빠졌다가 올해 다시 한번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추세는 지금 천천히 우상향을 좀 그리고 있고요. 2만 원대 초반대 이 상승 추세선을 꺾였을 때는 손절을 해야겠지만 저는 지금 한 22,000원 초반대는 분할로 진입하기 나쁘지 않은 자리다. 추세성 상단이 3만 원대만 뚫어준다면 위가 이제 열려 있거든요. 그래서 긴 호흡으로 보신다면 라파스랑 대원제약을 동일한 비중으로 같이 분할로 모아가시는 것도 괜찮고요. 두 개 중에 하나만 잡아야 된다면 저는 대원제약 쪽으로 비중을 좀 실어서 좀 길게 보시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지금 관련주에 대해서도 얘기 듣고 왔고요. 지금 한미약품과 대원제약, 라파스 종목까지도 듣고 왔습니다.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 긴 호흡으로 바라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 이 세 종목 중에서 우리 전문가님이 탑픽 종목까지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바로 대원제약입니다. 대원제약 같은 경우에 중장기적으로 바라봐도 되기 때문에 만약에 긴 호흡으로 조금 더 바라볼 거면 대원제약과 라파스 두 종목 같이 바라봐도 좋겠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이슈와 관련해서는 지금 비만 인구가 2035년에는 19억 명으로 전체 인구의 24%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하니까요. 포트의 이 제약바이오주들, 이 제약바이오 섹터가 없으신 분들은 이 관련 주식 또 관련 종목도 조금 더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아직 장 중입니다. 장 마감까지 1시간도 안 남았기 때문에요. 오늘도 하이스 전문가님이 종가에 진입할 수 있는 종가 베팅 종목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전문가님 강의 후에 힌트 공개됩니다. 여러분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오늘도 레슨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전일 같은 경우 제가 투자를 좀 피해야 될 성향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투자를 하시다 보면 좀 막히는 부분이나 슬럼프에 빠지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특히 투자를 오래 하시는 분들은 가다가 요즘에 예전 같은 패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잘 먹히지 않을 때가 있는데 그때는 투자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걸 권해드리고요. 이건 저도 포함이 되는 얘기예요. 저도 슬럼프에 빠지거나 할 때는 초심이라고 하죠. 투자를 다시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감정과 본성을 좀 거스르는 부분이 사람은 쉽지가 않아요. 투자를 잘하기 위해서는 시중에 많은 책들이 있고 유튜브라든지 뭐 블로그만 찾아봐도 많은 격언들이 있습니다. 월가의 대가라든지 투자를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 투자를 잘하기보다는 말을 잘하시는 분들이 투자는 이렇게 해야 된다. 원칙을 지켜라. 본인 말의 원칙을 좀 만들어라. 투자 인사이트를 키워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성과 그 부분 그리고 알고 있는 걸 행하는 게 어렵다고 저는 항상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감정과 본성을 거스르는 게 사람이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인 이상 감정과 본성을 어떻게 거스려요? 저희가 성인이 아니잖아요. 그 대신 경험과 통계로 판단을 하는 부분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투자가 경험이 중요한 이유가 경험이 쌓이다 보면 그 경험에 대해서 이제 합리적인 판단을 좀 이루어올 수 있는데 이런 경험과 통계로 판단이 이루어질 때 감정과 본성이 드러나 버리게 되면 뇌동매매가 대부분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잘못된 지점을 인지하고 같은 실수를 예방을 해야 되고요. 그 지점을 바로 잡으면 그게 바로 좋은 투자의 아이디어로 발굴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말은 쉽지 정말 어렵죠. 제가 잘못하고 있는 부분, 대부분 개인 투자자들이 잘못하고 있는 부분은 저는 여기서 뭐 10가지 넘게도 짚어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본인이 몰라서 투자를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말씀드렸듯이 감정과 본성을 거슬러야 되는데 이게 쉬우면 다 수익을 보셨겠죠. 어렵기 때문에 수익 보기가 어려운 거고요. 특히 개개인마다 이걸 정말 거스르기 힘드신 분들은 제가 어제 말씀드린 투자에 맞지 않은 성향일 수도 있다. 이렇게 좀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가끔씩 이제 보면 뭐 투기 본인이 하고 이제 뭐 예를 들어 투자자분이 하고 있는 부분은 도박이고 투기다. 내가 하고 있는 건 투자다. 내가 하고 있는 방식으로 바꿔라. 이런 얘기를 간간히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멍멍이 소리예요. 투기나 도박이나 투자 차이점은 그냥 감정 조절이에요. 그리고 뭐 불법 도박은 당연히 뭐 세금을 내고 안 내고의 차이지만 강원랜드는 괜찮고 뭐 이제 명절에 모여서 구섭 치는 건 안 된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말 그대로 투자는 그냥 감정 조절일 뿐입니다. 이런 투기, 도박, 투자의 차이점이 그렇게 없어요. 국내 주식판도 그냥 합법적인 도박판이라고 생각하고 꼬박꼬박 세금만 잘 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얘기에 그냥 현혹될 필요는 없다고 제가 강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대부분 투자자분들이 급등주를 찾고 그다음에 차트 분석하고 풀 매수 들어가서 계좌 밤토막으로 수렴이 되는 부분을 투자자분 몇몇 분들은 한 번씩 정도는 느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투자가 잘못됐다? 절대 아니에요. 제가 아까 글로벌 텍스프리 얘기할 때 왜 분산 투자를 해야 되는데 자신이 있는 종목이면 그 종목을 분할로 나눠서 매수해서 정말 올라갈 때까지 기다리는 게 정말 좋은 투자가 아니냐. 반은 맞고 반은 틀린데 결과가 좋으면 좋은 전략인 거고요. 결과가 나쁘면 나쁜 전략인 거예요. 특히 내재 가치 투자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가치 투자다. 나는 성장하는 종목의 가치 투자 형식을 가지고 있다. 이런 걸로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현혹하는 분들 많은데 내재 가치 튼튼한 재물을 가지고 있는 종목, 기업과 산업의 발전이 앞으로 구조적 성장이 약속돼 있는 종목을 또 풀매수를 해요. 근데 투자자들이 이제 이 종목이 만약에 떨어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냐? 야, 이 종목은 너무 좋은데 투자자들은 이 종목의 가치를 몰라. 그리고 더 떨어지면 시장이 이 회사를 인정해주지 않아. 나중에 지나고 나면 이제 피크아웃이었던 거예요. 매출과 영업이익이 정점을 찍고 이렇게 쭉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2017년, 18년도에 5G 관련 테마들이 어마어마하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어떤 한 종목은 고점이 한 8, 9만 원대까지 올라갔다가 최근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14,000원까지 떨어졌거든요. 그 당시 6만 원, 7만 원대 이 종목은 가치주의고 매출과 영업이익이 그 당시는 어마어마했습니다. 정말.
근데 왜 시장을 알아주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주가가 하락하고 그다음에 매출과 영업이익이 정말 뚝 떨어졌어요. 말씀 그대로 장기 투자, 이 투자와 투기가 다르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성공하면 그 투자가 올바른 거고요. 실패한다면 나쁘다. 그래서 투기든 단기든 뭐 장기든 가치든 제일 중요한 건 본인 계좌에 수익이 나냐 안 나냐지 이 회사의 방법이 이 투자의 방법이 잘못됐다 이 부분이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제가 강조드리고 싶고요. 투자의 안목을 키우자. 안목이라는 얘기를 제가 좀 많이 드렸었는데 보는 눈을 키우는 건 그냥 간단합니다. 계속 보다 보면 오래 보다 보면 이 종목은 갈 것 같다, 떨어질 것 같다 이런 안목은 저절로 생겨요. 주식을 오래 하시다 보면 그냥 저절로 생깁니다. 투자 아이디어는 대부분 선택적으로 활용을 많이 합니다. 본인이 이제 투자 아이디어를 생각해서 하시는 분들, 투자 전략을 생각해서 하시는 분은 많지 않아요. 대부분 이렇게 뭐 주식 방송을 본다거나 경제 방송을 본다거나 유튜브 본다거나 아니면 뭐 네이버 블로그 그리고 뭐 노란톡방 이런 부분에서 특히 또 지인들의 이런 아이디어를 얻고 종목을 얻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기술적 분석이 굉장히 또 중요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뭐 동영상 강의라든지 각종 패턴, 각종 차트 분석을 많이 공부를 하십니다. 나쁘다는 게 절대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전 지식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선택적으로 얼마만큼 잘 활용을 하냐 못하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무분별하고 맹목적인 수용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제도 제가 아마 방송에서 말씀드렸을 그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페이커라는 분을 대부분 알고 계실 텐데 이분이 아무리 좋은 강연이나 동영상 뭐 만들어서 가르친다고 하더라도 그 동영상을 본 모든 분들이 챌린저가 될 수 없다는 걸 아마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게임을 해보신 분들은 아마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만큼 맹목적으로 수용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본인의 맞는 부분을 활용하는 거지. 그 사람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고 지금까지 수익을 많이 낸 사람이니까 따라하면 되지 않을까? 안 돼요. 안 됩니다. 네, 절대 안 된다는 거 제가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리고 싶고요. 수많은 아이디어 중 진짜를 가려내는 안목이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많은 노란톡방이 있을 거고 많은 이런 뭐 유튜브라든지 경제 방송이 있는데 본인이 맞는 걸 가려야지 이 사람이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이 사람의 성향이나 이 사람의 투자 방향이 나랑 잘 맞는지 투자 성향과 본인의 감정 조절이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걸 저는 강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옳고 그름을 가려내서 선택하는 능력이 안목인데 좋은 종목인지 나쁜 종목인지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래 하시면 저절로 안목은 키워집니다. 굳이 안목을 키우려고 노력하실 필요는 없어요. 주식 투자를 오래 하시다 보면 저절로 키워지는 게 안목이고요. 항상 투자에 참여할 필요가 없다. 저는 이걸 좀 강조드리고 싶어요. 투자를 매일 하실 필요도 없고 내 여유 자금이 있다고 해서 항상 투자를 하실 필요는 없어요. 계좌 안에 예수금이 많거나 현금이 있으면 일단은 가장 불확실성이나 불투명하잖아요. 지금 시장이 확실하게 올라갈 것 같다. 내가 눈여겨봤던 종목이 이게 진짜 바닥일 것 같다. 할 때는 과감하게 진입을 해야겠지만 긴가민가하다. 애매할 때는 지켜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방향이 불분명할 때는 기다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끝으로 이 주식 투자에서 장기 투자에 대해서 좀 잘못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투자자분들은 이렇게 평온하게 내가 종목을 샀을 때 목표가가 여기면 계단식으로 올라가거나 아니면 천천히 이렇게 올라가는 걸 원하시는 분들이 아마 대부분이실 거예요. 근데 장기 투자를 직접 해보신 분들 지금 제 노란톡방에서도 3개월 전, 6개월 전에 매수한 종목 겨우 탈출한 종목도 꽤 많이 있거든요. 이렇게 정말 전쟁과도 같이 장기 투자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장기 투자가 가장 예를 들어 가장 좋은 종목, 내가 갈 것 같은 종목을 잡아서 중장기로 끌고 가는 게 수익률이 가장 좋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알고 있는 걸 행하는 게 힘들다고 제가 강조드리는 이유가
장기 투자가 이렇게 힘들어요. 왜냐면 내가 10,000원에 산 종목이 15,000원까지 갔다가 다시 10,000원으로 떨어져서 나중에 30,000원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 이렇게 떨어질 때 이때 팔지 못한 거 후회하지 않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다시 10,000원 내려왔는데 근데 10,000원까지 내려오면 버틸 수 있죠. 15,000원까지 내려갔다가 이게 5,000원 갔다가 30,000원까지 가버리면 멘탈이 여기서 나가요. 이 종목은 저는 지금 10,000원짜리지만 이 회사의 가치는 30,000원 이상이라고 확신을 하고 진입을 하겠지만 10,000원짜리가 5,000원까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왜? 시장이 급락하거나 종목에 대한 개별 순간적인 악재가 나오면 하락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장기 투자가 말은 쉽지 절대 투자자분들께 쉽지 않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많은 아이디어 중에서 진짜를 가려내는 안목이 정말 중요하다고 하시네요. 이렇게 일하시면서 시장까지 대응하시기에는 힘드실 것 같은데요. 우리 하이스트 전문가님은 공략주부터 매매 타점까지도 잡아주고 계시니까요. 8월장 대비는 우리 하이스트 전문가님과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요 전문가님, 그럼 네. 종가 베팅 종목 바로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오늘 이슈와 관련된 종목일까요? 아니요, 오늘은 이슈와 좀 동떨어져 있는 종목입니다. 네. 지금 9월 달에 그래도 마음 편하게 좀 보려면 반도체 섹터를 좀 오. 공략하라라는 얘기가 있는데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반도체 수요 향상에 대한 관련 종목이고요. 이런 수요 향상에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오염 제어 솔루션을 관련 분야에서는 국내 1위를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주력 사업은 반도체 불량률을 낮추는 질소 순환기 쪽인데 반도체가 불량률이 굉장히 좀 많다고 해요. 근데 이 불량률만 낮춰도 마진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지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회사에서 러브콜을 받고 있고 지금도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마이크로 등 주요 반도체 업체에 납품을 이미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2차 전지, 디스플레이 분야로 솔루션을 확장을 하고 있어서 사업 다각화를 모색을 하고 있는데 가장 핫한 2차 전지뿐만 아니라 반도체 쪽으로도 같이 양수겸장이라고 하잖아요. 어느 쪽 이슈가 나오든 같이 부각을 좀 받을 수밖에 없고요. 2025년까지 2차 전지를 비롯해서 신사업 성장 비율을 지금 거의 뭐 반도체 쪽이 한 7, 80%라면 신사업 성장 비율을 50%까지 확대해서 2차 전지를 키우겠다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서 저는 좀 높은 점수를 좀 주고 싶은 게 반도체도 이제 업황이 바닥을 지나서 올 하반기 내년부터 좋아질 거고 2차 전지야 뭐 두말할 것도 없이 향후 한 10년 정도는 탄탄대로를 걸을 거라 이 회사의 주가도 내년, 내후년까지도 탄탄대로를 걸을 것이라고 믿고 있고요. 차트적으로도 지금 굉장히 바닥 부근에 와 있습니다. 이렇게 3, 4월 달에 고점 부근에서 횡보를 하고 있다가 최근에 이렇게 바닥 부분까지 다시 한번 눌러줘서 굉장히 좀 좋은 자리예요. 전일 제가 종가 기준으로 13,900원 대 보고가 있었고요. 금일 오늘 살짝 한 3% 정도 올라왔더라고요. 그래도 오늘 종가 베팅하기 나쁘지 않다. 대신 비중을 이번 주 금요일까지 저는 항상 좀 분할로 좀 진입하라고 말씀드렸고요. 종목 이름은 이렇게 저스템이라는 종목입니다. 종목명을 알려드리는 이유는 종가로 오늘 베팅을 해도 괜찮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한 번에 큰 비중 진입하기보다는 목요일, 금요일, 내일 모레까지 분할로 진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하이스트 전문가님이 시원하게 종목명까지 지금 공개를 해주셨는데요. 반도체 관련주 바로 저스템입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면 바닥권에서 눌려져 있어서 지금 매수하기 아주 좋은 자리라고 합니다. 종가 베팅으로 지금 손색이 없고 또 비중은 이번 주 금요일까지 분할 매수 전략 가져가 보자라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매매 전략 또 투자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요. 지금 화면 우측 하단에 QR코드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이 QR코드는 50분까지만 열려있기 때문에 이제 1분 채 안 남은 상황인데요.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비추시면 휴대폰에 링크가 뜨니까요. 그 링크를 꼭 누르시고 무료로 입장하시면 되겠고요. 이 QR코드가 조금 어렵다, 헷갈린다 하시는 분들은 샵 3989번으로 하이스트 이렇게 4글자만 입력하셔도 100원 유료로도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쉬운 방법 선택하셔서 우리 하이스트 전문가님과 함께 9월장에서는 수익 꼭 극대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전략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에 대한 상승이나 하락은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